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이슈 실적 수급 차트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매일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짜보도록 할게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월요일 이 시각을 함께 꾸며주시는 분이죠.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불과 한 2주 남았나요?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새해는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올해 좋을 섹터, 올해 좋을 유망주 이런 거 골라내는데 저희 좀 빠르게 먼저 이런 시장,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부터 확인해보죠. 정부 정책에 올라타라 2019년 환경 분야 투자 유망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유망주 듣기 이전에 이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대표님. 저희 풍국주정이요. 네 박자 종목이었습니다. 수소 테마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대표님 방송 보시고 사셨던 분들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략을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네, 지금 보면 풍국주정 주가가 지난주에 50%가량 상승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10%가량 지금 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 있지만 지금 부분에서 뭐 신규로 매수하고 이러는 전략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 있겠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주주님들이 뭐 이제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내에 그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그런 쪽의 발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은 아직 연말까지도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소차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뭐 수소가스 쪽을 뭐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풍국주정에 좀 주목하면서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풍국주정에 분명 관심 많이 두고 계셨을 텐데요.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내년도 환경 분야 투자 유망주 3선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종목들일지 뭐 구체화시키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게요. 올해 환경 같은 거 생각한다면 뭐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요 정도인데요. 내년도도 뭐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까요? 큰 틀에서? 네, 저는 뭐 지금 저희가 풍국주정에 대해서 뭐 회사를 탐방을 가고 또 이런 종목을 발굴해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 정책,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공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환경 분야 첫 번째 유망주로는 JC케미칼 얘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JC케미칼 요즘에 뭐 개장하자마자 좀 급등할 때 이 종목이 반짝반짝 눈에 띄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모멘텀을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뭐 머니투데이 통해 가지고 뭐 소개도 시켜드렸었던 맞아요. 그런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연료라고 해서 바이오 디젤 부분 그리고 바이오 중유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중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이 바이오 중유가 기존에는 이제 시범 사업만 실시했었던 그런 분야에서 이제는 본 사업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첫 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이 바이오 중유 쪽 매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알고
고 있었기 때문에 뭐 캐파 증설을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시가총액 70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600억 원 이상의 그런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300억 원 이상의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 바이오 중유 부분에서 2배 이상의 그런 매출들을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서부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그 바이오 중유 쪽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에 부합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면서 이 글리세린이라는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이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커피숍 같은 데만 가더라도 지금 그 종이컵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줄여놓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제품을 다 금지시킨다고 하고 뭐 코카콜라도 지금 페트병을 전부 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글리세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세린 매출들이 최근에 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매출이 한 10% 정도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여의도의 30배 정도 면적이 되는 크기의 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팜 열매가 열리는 시간까지 한 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년이 딱 지난 시점에 되기 때문에 월간 지금 한 2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업부인데 올해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하반기서부터 BEP 정도로 지금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서부터는 이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었을 때 JH케미칼 내년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H케미칼 사실 저희 시간 통해서 한번 거론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모멘텀들이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유망주 곧장 듣고 나서 만약에 시간 괜찮다면 추가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다원시스라는 업체인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유아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도 다원시스에 대해서 보고서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요.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특수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핵융합 발전 쪽에 상당한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융합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수소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이제 2개를 붙이고 3개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중수소, 삼중수소의 그런 결합 반응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 열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차세대 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그 전력 전원 장치를 공급하면서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이제 K스타라든지 해외에서 지금 이터라고 하는 그런 발전 시설,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 시설 내에 핵심적인 그런 장비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로인이라고 하는 그 전동차 업체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인이라는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전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윈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로템을 이기자 뭐 윈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업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대 로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제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 A 노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B 호선이라든지 C 호선 같은 게 계속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나아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원시스 뭐 차트 움직임을 놓고 보면 사실 3개월간도 좀 부침이 많았고요. 1년간도 주가 움직임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티즌이 막 다원시스가 아니라 다꽝시스다. 언제 오르냐? 뭐 이런 거에도 올라오는데 내년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제 자회사 다원메닥스라고 하는 업체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다원메닥스는 뭐 꿈의 암치료기라고 하는 그 암치료기 그 의료용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임상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 임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뭐 2020년도에는 이 자회사 그 다원 메닥스를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동사가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가총액은 또 4천억이 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성장성들을 높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어요. 다원시스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요즘 같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관심이 더욱더 가는 종목이네요.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 크린앤사이언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들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매출은 공기청정기 에어컨에 들어가는 이 필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오일 필터라고 해서 이제 오일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주는 그런 이제 필터들을 자동차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기청정기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린앤사이언스의 매출이 2005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점입니다. 연평균 지금 6.7%가량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중에서도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미세먼지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 1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었던 국내 시장이 올해에는 2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50만 대 이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정 내에 원래는 뭐 공기청정기가 한 대, 두 대 정도 있었던 부분이 이제 두 대, 세 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렌털 사업들이 최근에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기청정기 필터의 주기가 교체 주기가 상당히 좀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은 이제 동사와 그리고 한국 알스트롬 두 회사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의류 건조기 안에도 이제 필터들이 먼지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이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사의 그런 뭐 시장을 또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 물건 놓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결국에는 못 참고 공기청정기를 들였고요. 아기들 키우는 친구 보니까 뭐 집에 한 두 대, 세 대 이렇게까지 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네. 크린앤사이언스 광고 문구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글이 나오기도 하네요. 크린앤사이언스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쯤에서 대표님 굉장히 곤란하게 할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가장 좋은 거 하나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종목엔 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또 JC케미칼이 내년에 지금 올해 실적도 이미 상당히 좋거든요. 네. 3분기까지 실적만 하더라도 뭐 지금 시가총액 뭐 700억 원 정도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대주주 지분이 지금 뭐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금 보면 유통 물량이 또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은 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바이오 중유 쪽에 어떤 그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 같은 것들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업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건 JC케미칼입니다. 내년도 이들 종목이 어떻게 추이를 그리면서 움직임을 보이는가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